안녕하세요. 이투스 고1, 2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절대평가 영어의 리얼 킹 그레이스입니다. 이제 진짜 절대평가 하는데 여러분들 사실 제대로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에 대한 오해와 각종 진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고3 친구들한테는 TCC로도 올렸고 여러 번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제 고1, 2 친구들은 선생님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게 됐는데, 이 절대평가 1등급의 이 1등급이라고 하는 게 고1, 2학년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다 이제 중요하다 이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는 정말 절대평가 이 시대에 수능의 1등급은, 영어에서 1등급은 사실상 고1, 2 때 결정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반대로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고3 때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힘들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좀 무서운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계속 고1, 2 때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특히 고1, 2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거 선생님 TCC 내용 잘 들으시고요. 공부하다가 좀 힘들 때마다 이제 보시고, 그러니까 방향성을 좀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친구들이 현장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단어는 선생님 제가 열심히 외웠습니다. 정말 열심히 열공 빡공 했는데 해석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기에 대한 해답은요, 여러분, 바로 무엇이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사실상 훌륭한 소설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더 이상은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한 번도 지금까지, 미안하지만 내가 이제 고1, 2학년 학생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학습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이제 어릴 때부터 워낙 영어에 노출은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문법을 공부하는 친구들도 문법을 위한, 문법에 치우쳐져 있는 걸 많이 봤고요. 실제로 영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요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간과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이렇게 복사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단어 위주로 단어 짜집기를 하면서 예쁘게 말을 만들었던 너입니다. 이건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현장에서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영어는요, 여러분, 구조가 생명입니다. structure이라고 해요. 그 구조를 정확하게 잡는 것이 정확한, 그리고 빠른 독해의 기본,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구조를 정확하게 잡아야 수능까지 안정적인 1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상 이게 제일 어려운 말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를 충실하다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짧은 문장도 구조가 안 잡혀져 있으면 이게 완전 개소리가 될 수가 있고요. 아무리 긴 문장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구조만 잡을 수 있다면 설령 모르는 어휘가 나온다 하더라도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꼼수라던가 단순한 편협한 리딩 스킬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논리 독해의 시작이에요. 발판입니다. 뭐가요? 구조를 잡는 게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5형식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상 5형식은 모르는 사람 없어. 근데 그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게 정확한 해석 능력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주어 잡고 동사 잡고 목적어 잡고 보어 잡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데, 사실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왜 쓸모없는 것 같았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 5형식 같은 걸 왜 알아야 되는지를 저는 근데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조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순차적으로 구체적인 학습법은 이제 올려드릴 건데, 오늘은 조금 거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이제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이제 게시판 열리면 거기다가 질문하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제가 그냥 거리낌 없이 그냥 오세요. 선생님 그레이스 쌤 성격 좋아요? 자, 구조. 그 다음 우리가 모의고사를 푸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찍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친구들도 솔직히 많습니다.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해석은 어느 정도 조금 한단 말이에요. 물론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닌데, 이게 뒤에 갑자기 모의고사 풀어본 친구들은 알 겁니다. 아직 고1들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수 있는데, 우리 고2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전국 규모의 학력평가 이런 거 봤단 말이야? 근데 또 내신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쭉쭉쭉 뭔가 읽히기는 하는데
열심히 풀었어. 그래갖고 앞에 것도 막 자신있게 답 잘 나와. 오, 막 다 맞을 삘이야. 그래갖고 막 흥분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10분 남았대. 시간을, 야, 10분 남았다. 이랬는데 세상에 이제 막 4페이지, 막 5페이지 이렇게 풀고 있는 거야. 몇 페이지까지 있니? 아, 8페이지까지 있잖니. 이제 절반 이제 겨우 좀 풀었나? 아니면 조금 절반 찍고 터닝 포인트인가? 이러고 있는데 10분 남았대. 어떻게 이제 컴싸 나가지 컴싸.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런 친구들 명심하세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모든 문장을 힘줘서 읽는 경우. 이거는 아까 2번하고 2번 앞에 질문하고도 똑같은 맥락인데 있잖아. 영어는요. 시간 관리가 생명입니다. 이른바 타임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간을 주고 풀라고 그러면 사실 영어 시험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렵진 않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공부만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문장을 읽었을 때 얘는 조금 힘을 빼서 읽어도 되겠구나. 즉 핵심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지만 어느 문장들은 이거는 반드시 중요한 문장이니까 힘을 줘서 읽어야 된다. 즉 답이 있는 자리는 얘들아 정해져 있거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제 약간 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런 그 습관이 벌어지지 않아가지고 아직 방법을 모르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막 집중해서 읽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 영어 시험은 수능 수준의 영어 시험 모의고사들은요 있잖아. 정확하게 해석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빠르고 정확하게 요지 핵심명을 잡아내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다 힘줘서 읽은 경우 절대 시간 부족합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리딩 스킬이라고 하는 거 조금씩 이제 1학년 때도 조금씩 근데 접목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리딩 스킬이라고 하면 꼼수나 그런 편협한 것들이 아니라 논리 독해를 의미합니다. 단락 전개 방식을 예상해 본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정말 많이 쓰이는 게 이제 통념이 나왔다. 그래서 어디서 통념이 나왔다. 그러면 그 뒷부분에 반드시 뭐가 나올 것이다. 진실, truth에 관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주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 걸 왜 다 읽어요? 그런 거가 진정한 논리 독해예요,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리딩 스킬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어릴 때 책 많이 읽은 친구들은 이런 강의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저절로 읽어보면 알아요. 이게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거를, 핵심을. 그러나 우리가 슬프게도 어릴 때 너무 책이랑 안 친했어. 그래서 지금 그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런 거를. 근데 왜 벌이야? 선생님이 있잖아, 선생님이. 그러니까 지금 잘 리딩 스킬, 논리 독해를 잘 못하겠다라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아주 효율적으로 딱딱딱 짚어주는 그것만 잘 학습을 하면 점수가 금방 오른다는데 뭐가 어려워.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같은 맥락이 어떻게 보면은 논리 독해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 아까 지금 앞부분의 경우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 아까 그거는 진짜 막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만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고, 이것도 리딩 스킬은 그러니까 전혀 하지 않는 친구들도 시간이 앞으로 부족할 거고 정답률이 떨어져. 나중에 뒤에 또 겹치는데, 이렇게 해석만 주구장창 막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빈칸 꼭 틀리거든. 너 그래 안 그래? 너 찔릴 거다. 이런 빈칸, 특히 순서, 삽입 이런 거는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설명해 줄게. 세 번째는 바로 이거네. 해석은 솔직히 선생님 제가 잘해요. 그런데 꼭 보면 틀리는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빈칸, 순서, 삽입 이런 거요. 너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학생들의 골칫거리입니다. 뭐 어법도 들어가요. 여기에 오답률 탑5라고 별명이 있어요. 별칭이. 근데 이런 애들을 항상 틀린다. 그러면 자신감이 확 줄어들죠. 이 부분 그냥 버리고 간다라던가.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셔도 크게 치명적이진 않은데요, 여러분. 고3 때 이제는 절대평가기 때문에 1등급을 안 받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 그래 빈칸 3개, 4개 버리면은 이거는 1등급은 아예 그 근처도 못 가게 돼버리니까. 근처는 가죠. 근데 1등급과 2등급은 이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참 절대평가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뭐가 유리한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근데 어쨌든 그런 유형을 항상 이제 틀린다라고 하는 것 친구들이 바로 무엇이 문제다? 논리 독해를 하지 않아서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논리 독해와 리딩 스킬을 한데 묶어서 결합시켜가지고 접목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 강좌의 경우에는 독해 바이블에서 충분히 평가원 출제 코드에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OT나 뭐 이런 TCC 같은 거 제가 앞으로 계속 유용한 거 많이 올려드릴게요. 이제 그런 걸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면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제일 문제인 친구들이 다 고1, 2 친구들이 뭐가 문제냐면 선생님 단어 열심히 외우고 해석만 정확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여러분? 구조!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구문 독해집 같은 거나 강좌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과 취향에 맞는 강사랑 교재를 고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중요한 건 구조 잡으면은 절대 수능에서는 만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요. 수학하고 달라요. 영어는 누구나 만점 받을 수 있고 1등급은 더 껌이지 뭐. 제대로 공부를 하면. 그다음에 이거 의외로 내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질문 받고요. 고민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며칠 전에 뉴스 기사로 봤어요. 어떤 학생이 고 1학년이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보고 자퇴를 결정했대. 이건 뭐 그건 좀 오바지, 여러분. 예, 수시는 포기해야 되나요? 유유. 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쳤니? 아직 절대 늦지 않았어요. 이제 한 번 시작했잖아요. 고1 같은 경우는. 고2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수시가 계속적으로 정시보다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학생들은 수시 빼고는 가기 힘들어요. 진짜로. 왜냐면 공부량이나 진짜 비교가 안 돼요. 재수생, N수생들하고는. 수시는 끝까지 놓치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망쳤다고 이거 그렇게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꼭 그런 친구들이 핑계 대는 거예요. 수능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해서 내신 공부를 차근차근 해 나가면. 근데 사실 내신 공부가 뭐냐면 선생님 아까 그 기본 선생님 커리큘럼 가이드도 있고요. 기본 강좌들이 있어요. 어휘, 구문, 어법, 문법, 리딩 스킬 이런 것들 들은 게 다 내신 대비되는 거고요. 자동적으로. 왜냐면 교과서 필요한 거 다 뽑았으니까. 그런 거랑 그다음에 뒤에 외부 연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내신에도 도움이 되고 수능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너네 의외로 근데 그거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야. 너 명심해라. 같이 생각해야지. 그다음에 듣기 내가 이거 진짜 난 이거 안타까워서 나중에 한번 선생님 특강 한번 할 건데 듣기는 있잖아 여러분. 너 지금부터 무작정 듣는다고 점수 안 오른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어휘부터 해라. 어휘부터 외우세요 여러분. 어휘 같은 경우 근데 의외로 혼자 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각종 선생님들이 그 강의 선생님도 워드마스터 굉장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수업 같은 걸 들으면은 이게 부담 없이 좀 약간 이제 편안하게 노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여유 있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쏙쏙쏙 와닿게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 하셔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렇고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도움을 받는 게 이게 사교육의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근데 자꾸 사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길게 논할 필요는 없지만은 사교육이 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교육에서 받지 못하는 그런 효율성을 배가시키면서 짧은 시간에 그럼 내가 지금 9등급이야. 그럼 넌 영원히 그럼 1등급 못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런 것들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사교육도 영리하게 활용 잘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강의 연구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들 하신단 말이야. 물론 나는 내가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선생님들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휘 강좌도 만약에 어휘 미치겠다 그러면은 강좌 들으면서 같이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좀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학습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듣기는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휘부터 하셔야지 지금 막 듣고 계속 막 매일매일 듣는다 1시간씩 절대 점수 안 오릅니다. 네가 어휘를 모르는데 어떻게 귀가 들리니? 알겠니? 그러니까 어휘부터 딱 해놓으면은 진짜야. 선생님 말 믿어봐. 어휘를 차근차근 해놓잖아. 그러면 듣기 나중에 한 번에 뿅 시험 전에 좀 해도 금방 올라. 이건 진짜 진실이야. 뻥 아니야. 내 강의 들으라는 것도 아니잖아. 어휘부터 제대로 해놔. 알겠어?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났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또 유익한 거 학습법 얘기를 설명을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감이 없어가지고 그렇다.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하나씩 보완해 주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정말 다시 한번 반갑고요. 어찌됐거나 이 영상으로 또 만난 또 새로운 친구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우리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해봐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Q&A 질문해 주시고요. 우리 그러면 또 다른 기회에 강좌나 다른 TCC나 이런 데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